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배를 매며에 이어 오늘은 성남풀립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정보를 얻는 습관, 훈련하고 있는데 제목에서 항상 정보를 얻으려고 했었죠. 근데 제목이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렇죠? 성남풀립. 풀립이 성이 났다, 화가 났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화가 났다. 그럼 여러분들 화가 난 이유가 좋은 이유가 될 확률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풀립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나? 또는 부정적인 내용인가?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고요. 그럼 풀립은 뭘까? 그럼 뭐 의인환과? 또는 풀 하면 우리가 다른 작품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민중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얘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냥 기본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럼 어쨌든 풀립에게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풀립이 진짜 어떤 내용일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있다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은 것처럼 이 부분은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여기 뜻입니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연 그대로에 맡긴다라는 뜻이다라는 설명이죠.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 또한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겠죠. 아하, 왠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인용된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라는 이 말이 왠지 나쁜 말 같이 보이는데 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자기가 일부러 편들지 않고 자연 그대로에게 맡긴다, 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자유에 맡겨둔다 라는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이렇게 정보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인용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다른 사람의 말을 가져다 사용하는 방법을 자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용한 부분이 어딘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 그리고 한 자연주의 작가의 말을 인용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인용과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자연은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자연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나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나요? 중요한 단어에 긍정, 부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어때요? 한번 생각해보죠.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고 있다, 자연이. 그리고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 집에서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 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를 댄다는 것이다. 조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아버지가 그 배가 뒤집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자연이 관심을 두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이 나쁜 놈인가? 자연이 나쁜 사람인가?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미리 생각하지 말고 한번 더 기다려 볼게요. 이를테면 모르쇠를 댄다. 여기가 나쁜 뜻 같은데 여러분 예시의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했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이 모르쇠는 뭐냐? 자연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예를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는 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 별표.
이 단어를 꼭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연이라는 단어, 그리고 자연스럽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겁니다. 매몰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그럼 이제 부정적인 의미려나? 근데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나 기억할게요. 여러분, 문학작품에서든 국어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주로 그러나 또는 역접이 나오는 그 뒤에 나타난다는 말을 많이 듣죠.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라는 말이 있다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도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아하.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본문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긍정으로 보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죠. 왜? 앞부분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 같았는데 그러나 라는 역접이 나오면서 아하, 자연은 있는 모습 그대로 두는 것이 본성이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다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자연스럽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제부터 또 그 설명들이 나올 겁니다. 아브네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들은 다 잡풀이라고 잡초라고 말하곤 한다.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가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 별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느껴지죠? 자연스럽지 않는 내가 필요할 때만 좋은 것이 되고 필요 없을 때는 잡초가 되는 이 모습을 좋게 보는 걸까요? 나쁘게 보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자기중심적인 또는 이기적인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형광펜 칠할게요.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이 부분, 별표 3개.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이기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태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기주의적 생각 또는 인간중심적인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에 언급될 수 있는 어휘이기 때문이죠. 인간중심적, 이기적 사고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뭘 긍정적으로 본다고요? 다시 한번 자연스럽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큰 틀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 큰 틀을 가지고 이 작품을 이해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이라는 것과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서로 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할 때만 긍정적으로 보는 이 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연스러움, 마치 내버려 두는 것 같은 이런 것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에게 맡겨둔다는 것을 여러분 긍정으로 보고 있다는 이 큰 틀을 가지고 이 작품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자기와 자연을 대비시킨다는 이 큰 틀 안에서 작품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이 작품은 이 큰 틀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운 작품이 될 겁니다. 문제를 풀 때에도 이 큰 틀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사자성어 시험 문제로 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견강부회라고 말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이거. 이 사자성어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견강부회라는 단어가 이 부분에 매치되는 사자성어다라는 걸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변명과 합리화로 자기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모든 것들이 농부의 원수가 되고요. 이 경쟁이라는 단어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느껴지죠, 이제? 부정적인 단어가 되겠네요.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이 두 개를 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 논밭의 작물은 농부에게 이득이 되는 작물이고 잡풀은 농부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작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에게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가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낫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 부정적인 단어 낫, 호미, 농약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모든 행위는 이 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배고하였다.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울 안에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없어질 터이기 때문이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풀독, 동그라미, 별표 3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중요하겠네요.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서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긋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간 집 뭐냐? 사람이 없는 집 같이 돼버린다는 거고요. 풀독은 뭐냐? 풀 때문에 독이 올라서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풀독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풀독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얼핏 보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풀독이니까 이게 부정적인 단어 같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만 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이 풀독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나중에 정리하셔야 돼요. 안절무척을 못하게 됐어요. 풀독이 올라서. 그래서 약국에 가서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약을 바르고 먹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대요. 누구는 병원에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올 텐데 미련을 떤다고 흥을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장마가 끝나가도 병원을 찾지 않았대요. 접촉성 피부염. 이거는 세상, 인간이 정해놓은 질병이고요. 먹는 약도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약이죠. 근데 놀랍죠? 이렇게 미련하다고 하는데 여기요. 주사 한 방이면 낫는데 여기 별표 3개. 병원을 찾지 않았대요. 왜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별표 3개입니다. 풀독과 병원을 찾지 않은 행위는 굉장히 이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풀독이 말하는 게 있고 이 사람이 왜 미련 떠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병원을 찾지 않았는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접촉성 피부염과 먹는 약과 주사는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의 결과로 나타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한 행위가 바로 뭡니까? 중요합니다. 병원을 가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은 뭘 깨달았기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았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알겠죠? 이렇게 크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여기입니다.
이거 꼭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꼭 문장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병원을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말하면 인위적 치료가 아닌 자연의 순리, 즉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 이 부분 발표 3개. 이 단어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부분. 다시 한번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다. 한갓 자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겠는가? 왜 서럽고 화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 인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게 뭘까요? 여러분, 뭐 기억나는 단어 하나 있나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풀독이죠.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는 무관한 것일진데 풀독은 근달폰화되어서야 자연스럽게 동그라미 일부러 자꾸 자연스럽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죠? 다시 한번. 풀독은 풀이 자연스럽게 살아가지 않는 인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개발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할 때 자연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죠. 온난화, 여러 가지 빙하가 녹는 일들, 다양한 기후의 급격한 변화 등 이런 것들이 아마 이 글과 매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품에서 자연스럽다와 함께 풀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얼핏 보면 부정적인 단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단어라고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목으로 가서 제목에다가 이것 좀 적어 놓을까요? 성남풀립이라는 단어는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을 담고자 이 제목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풀립은 모두 동등한 자연의 소중한 존재로 이해된 겁니다. 잡풀이 아니라 잡초가 아니라 풀립도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자연에서는. 인간에게는 비록 어쩌면 필요 없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자연에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지은 제목이 바로 성남풀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남풀립으로 제목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잠시 후에 활동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성남풀립의 활동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번에 말했지만 성남풀립은요 여러분 많은 의미를 가진 제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죠. 풀이 화가 난 이유는 뭘까?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들 이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식물을 만지다가 상처를 입은 즉 풀독이 나타났었던 이유는 뭔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답을 말해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답을 여기다가 적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작품은 풀독이 올라 고생했었던 여러분 잘 봐요. 경험을 토대로 동그라미 하세요.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형광펜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을 다는 수필이다. 여러분 수필의 핵심은 깨달음과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꼭 적어보실까요? 깨달음과 교훈이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인간중심적 가치관을 비판한다. 즉 이 글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인간중심적 사고와 관련된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연과 관련된 또는 자연스럽다와 관련된 단어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찰이라는 단어 여러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있었죠. 어디였어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여러분 성남풀립을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 풀독이 오른 경험이
제재고요. 주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 인식의 변화가 드러난다. 이 부분이 어딘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인용과 예시와 대조의 방법이 쓰였습니다. 수업 때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어딘 줄 알 겁니다. 앞부분에 인용이 있고 중간 부분에 대조가 있고 여러분들 예시의 방법을 썼었죠. 여러분들 인용, 대조, 예시의 방법을 써서 글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갑니다. 여러분, 글쓴이가 풀독에 올랐는데 병원을 끝내 차지하는 까닭은 뭘까? 여러분 이거 서술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별표합시다. 풀독의 상처를 약이나 동그라미 주사나 인위적인 방법, 즉 인간중심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형광펜 자연의 순리대로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병원을 찾지 않았고 이것이 꼭 정리합시다. 여기다 적을게요. 인식의 전환. 여러분들 이 학습활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학습활동은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풀독이라는 단어, 병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식의 전환이 왜 일어났는지도 정리하셔야 되는데 인식의 전환은 바로 여기 병원을 찾지 않았다 라는 데서 전환이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아주 중요한, 정말 이 하나의 문제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남플립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여러분 자연스럽다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말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학습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자연스럽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는 걸 학습활동하기 위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럽다의 동그라미 별표 해보세요. 자연스럽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따로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작품에서의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꼭 기억합시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며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되지 않은 근원적인 동등함. 요거 새롭게 나온 단어 근원적으로 모든 것이 동등하다. 수업 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작물이나 똑같이 자연에서는 동등하다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다라는 단어다 라는 걸 꼭 정리하셔야 돼요. 꼭. 알았죠? 두 번째, 이 작품에서 제목이 왜 성남플립인지를 생각해보자. 이 말은 성남플립의 참 의미를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문의 제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닫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인간중심적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 비판하는 의미로 성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난 플립인 이유는 경고하고 질책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생각하며 다음을 해보자. 자풀 동그라미. 여러분 이거 기억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2번 별표 3개 하시고 농부의 태도와 나의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대조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농부의 태도와 나의 태도의 비교 대조가 필요합니다. 농부는 여기서는 부정적인 인물이 될 수 있겠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여기서 농부의 태도와 나의 태도를 비교 대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자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간중심적 사고와 이기주의적 사고가 보인다는 부정적인 인물이라면 나도 어쩌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한갓 자풀도
자연에서는 동등하다라는 이타주의와 생명 존중 사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농부와 나를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학동하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 이것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타인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건 주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즉 뭐냐? 어떤 조건이냐? 동그라미 칠게요. 타인과 소통이라는 조건에서라고 별표에 있어요. 그럼 답이 뭐냐? 타인의 존재를 동등하게 인식함으로써 동등하게 인식이 동그라미 얻게 되는 자기중심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라는 주제가 된다. 잡초나 곡식이나 작물이나 모두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평소 타인을 대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제 다른 작품, 등불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 등불이라는 작품을 요걸로 요점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두 아이에게서 배운 점이 있대요. 그럼 두 아이는 긍정적인 인물이겠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아이들에게서 배우고 있다. 밑줄. 배려와 따뜻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등불이라는 작품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등불은 타자를 바라보는 간습적이고 상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형광펜 생명 존중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등불이라는 작품과 우리가 배운 성남플립이라는 작품의 공통점이 보이네요. 뭐예요? 생명 존중에 대한 교훈이 공통점일 수 있겠죠. 맞죠? 이런 것들은 체크하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작품들을 여러 개 배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과 시선이 확장되길 원하는 목적으로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수업하는 것 같지만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등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수업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봉옥의 등불은 생명 존중의 태도를 주제로 하는 작품인데 중요한 건 두 아이와의 만난 경험들을 하나하나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걸 중요한 요소로 기억하시고 그래서 뭘 깨달았냐? 그 아이들의 배려를 통해 존경의 태도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존경의 태도를 어떻게 이 글에서는 표현했냐면 별표 높임의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일지 몰라도 존경의 태도를 높임을 통해서 나타냈다. 중요하겠네요. 높임의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존경의 태도를 나타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활동하기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활동하기와 본문 수업을 둘 다 가지고 정보를 얻은 다음에 자기 스스로 정리해 보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주영이 수업하는 것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것을 정리하여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셔야 여러분들 진정한 실력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